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미 이미지에서 딱 보이시죠? 네, 디지털 세상, 나의 클릭이라고 해서 제가 아마 지난 시간에도 미디어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오프라인 세상과 더불어서 미디어 그리고 디지털 이런 다양한 세상 속에서 나의 클릭 중에 또 지난 시간의 내용과 어떻게 보면 약간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약간 아니고요.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편안하게 오늘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디지털 세상, 어제 제가 어떤 곳에 방문을 했는데 어떤 분이 저랑 이제 사진을 찍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네, 괜찮습니다라고 사진을 찍었는데 저랑 그분과 찍고 이제 다른 분에게 부탁을 하신 거죠. 찍어달라고. 근데 이제 그분이 뒤에 이제 막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실 거 아니에요. 이제 끝나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그냥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찍겠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뒤를 볼 수가 없잖아요. 어떤 분들이 어느 만큼 있는지 몰라서 그냥 저는 일단 사진은 영원히 남는 거니까 최대한 앞을 바라보면서 예쁜 표정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진이 찰칵 찍혔는데 나중에 이제 저한테 보여주시는 거죠. 선생님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보내드릴까요? 그러셔서 제가 네, 저한테도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제 전화번호를 드렸는데 뒤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얼굴이 드러나는 사람이 두 분이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찍힌 것까지도 좀 그랬었는데 두 분의 얼굴은 정말 저는 그분을 모르지만 아시는 분들이 보시면 아실 수 있는 얼굴이었어요. 그래서 잠깐 제가 스탑을 하고 제가 스탑을 좀 잘하거든요. 일단 스탑을 하고 뒤에 얼굴이 있어서 이거 조금 사진이 불편할 수도 있겠다. 저희 다시 찍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아유 괜찮아요. 내가 이 사람들 다 알고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말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냥 받아오기에는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 깨끗하게 저희 둘만 나오게 다시 찍자라고 해서 다시 찍었던 어제 그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사진은 저도 삭제하고 이제 그분도 삭제를 하셨어요. 저희가 사진을 찍다 보면 관광지나 이런 데 가시면 사실은 나만 그곳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계시죠. 막 뒤에서 예쁜 포즈 취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스킨십도 막 하시는 분도 계세요. 왜냐면 내가 사진에 찍힐 줄 몰랐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그 데이트 상대와 꽃밭에서 그쵸? 이렇게 어깨동무도 하고 가실 수도 있고 손도 꼭 잡고 이렇게 행복하게 가시는데 제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분들이 제 프레임에 걸렸을 때 제가 그분들을 그냥 뭐 어때 내가 뭐 나쁘게 쓸 의도가 아니라 그냥 나의 기념이니까 저분들이 뭐 알겠어? 그냥 계속 그 프레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냥 탁 찍어버리면 그분들이 나중에라도 혹시 아시게 되면 모르더라도 그것은 당연히 허락받지 않은 본인의 얼굴이기 때문에 불편한 지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가 디지털 세상 안에서 이 스마트폰으로 하는 여러 가지 일 중에서 오늘은 촬영, 그리고 공유, 그리고 유포 또는 시청, 저장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실 때 저희가 요즘은 좀 이런 일이 없어진 것 같아요. 2020년도, 2021년도로 생각하시면 어떠실까요? 항상 저희 어딘가에 들어갈 때는 항상 뭐부터 했죠? QR부터 꺼내십니다. 그래서 식당에 이렇게 들어가실 때도 옛날 같으면 우리 오늘 이 식당에서 뭐 먹을까? 막 이거 고민하셨다면 야 오늘은 백반 먹을까? 아니야 오늘은 그래도 얼큰하게 좀 특별한 요리를 먹어보자. 뭐 닭도리탕을 먹을까? 막 이렇게 고민하셨는데 그 해에는 누구나 다 그거 고민하기 전에 일단 전부 스마트폰을 다 꺼내셔가지고 잠깐만요 하고 이렇게 줄을 막 서 계십니다. 나부터 잠깐만 내가 먼저 된 사람부터 QR코드 막 찍고 들어가셨던 거죠. 자 그런 시대를 2년을 저희가 보냈습니다. 요즘은 조금 덜하지만 여전히 제가 학교를 방문한다던가 이럴 때는 저는 아직도 QR코드를 찍는 곳도 있고 그리고 자가 건강 진단이라고 해서 이런 것도 아직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여전히 예전보다는 훨씬 덜 하시죠. 제가 주민센터에 어떤 교육을 하러 갔는데 상황인지라 이제 비대면으로 하시겠다. 그래서 줌으로
교육을 하시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시니어 분들께서 줌을 잘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려워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걸 하려면 스마트폰으로 가능하긴 하나 이제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노트북으로 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주민센터 관계자가 그러면 줌이 어려우신 분들은 주민센터에 오시고 이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집에서 편안한 곳에서 하시라고 했더니 이제 저희 교육 대상이 한 50분이셨는데 한 10분이 주민센터에 오신 거죠. 나머지 40분은 집이든 뭐 어디든 여행지든 편안하게 하시겠다. 그래서 10분과 제가 대면으로 하고 또 나머지는 줌으로 교육을 진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막 이제 주민센터 직원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센터 그 직원께서 알려드리는 거죠. 막 이렇게 하시고요. 이제 그분들이 다 어쨌든 동네에 그래도 이렇게 직함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셨는데, 근데 나이대가 또 다양하기도 하시고, 한 번도 안 해본 건 사실은 누구나 다 당황스럽습니다. 저도 처음에 줌으로 교육할 때 실수 연발이었거든요. 마이크 켜놓은 줄 알고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채팅창도 보지도 않고 저 혼자 막 얘기한 거죠. 나중에 보니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아니, 수업하는데 이 담당자가 왜 전화가 오지? 받았더니 지금 말소리가 하나도 안 들린다고. 벌써 이미 12분이 지났는데. 어머나, 제가 다시 마이크 켜고 확인하고 막 이랬던 적이 저도 있었답니다. 자, 그래서 그때는 저만 실수한 게 아니라 대상자들께서도 실수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마이크 켜놓고 있는데 문이 열리면서 뭐 자제분도 들어오시기도 하시고 뭐 할아버지 막 이런 소리도 들리기도 하고 아이가 막 뛰어다니기도 하시고 또는 배우자께서 왜 점심 안 먹고 빨리 점심 먹으러 안 와요? 막 이제 이런 소리도 들리고 해서 마이크 끄세요. 막 이제 이렇게 하시기도 하셨는데 이제 그런 시대를 저희가 지내온 거죠. 그래서 이제 줌이란 것도 저도 알게 됐고 또 알게 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또 어디 매장 가시면 항상 키오스크 매장이 굉장히 많죠. 햄버거 하나 먹으려 그래도 뭐 카레라이스 하나 먹으려 그래도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기계 앞에서 띠띠띠띠띠 눌러야 됩니다. 그러다 가끔 너무 긴장해서 잘못 눌러서 막 2번 눌러서 결제가 2번 돼서 다시 또 취소하고 당황한 나머지 매장 그 직원한테 가서 저기요 제가 2번 눌렀어요. 이거 어떡해요? 제 돈 2번 나갔어요. 막 그러면 그분이 이제 바쁜 와중에 다시 와서 확인해 주기도 하시고 이제 이런 일들을 겪고 있죠. 얼마 전에 5월 한창 연휴가 있었을 때 제가 이제 고속도로 휴게소를 갔는데 특정 매장, 커피 파는 매장에 줄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네, 뭐 호두과자 여기도 줄이 그래도 있었는데 정말 커피 매장에 줄이 날씨가 또 워낙 덥고 이러니까 줄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왜 그런가 저도 이제 먹어야 되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 특정 어떤 분이 계세요. 근데 이제 뭐가 자꾸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의 한숨 소리와 뒤에 있는 사람들의 그 마치 들으라는 듯이 어떤 얘기들을 하시는 거죠. 사실 휴게소에 자차를 가지고 오신 분들 외에 뭐 버스를 이용하신 분들은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서 급하신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몸을 기웃거려 보시기도 하시고 뒤에서 뭐 막 이런 한숨들이 들려오는데 제가 누가 그러시나 이렇게 봤더니 이제 우리 시니어 분들이셨던 거죠. 이제 3분인데 친구분들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카드가 잘 안 되니까 내 카드를 했다가 안 되니까 이제 친구 카드 꺼내시고 이제 이 과정에 있었던 거죠. 자, 그 과정 속에 어떤 이제 그게 좀 오래 갔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갈 때부터 계셨으니까. 근데 어떤 이제 젊은 부부가 딱 오더니 제가 도와드려도 되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어르신 3분이 아니 카드가 안 된다고 왜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방금 전에도 밥을 먹었는데 결제가 왜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니까 이제 이 젊은 부부가 그럼 제가 한번 해드리겠다고 뭐 드시고 싶으시냐 했더니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 3개 그래서 이제 그거를 했는데 금방 끝났습니다. 결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카드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제가 볼 때는 아마 굉장히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더니 이제 그 젊은 부부한테 막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아까 이 카드가 됐었는데 왜 이 카드가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잘못했나? 아까 결제한
매장 직원이 뭘 잘못했나? 이제 그 이야기를 계속 하시니까 이제 젊은 부부가 이제 됐으니까 괜찮다고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고 이제 하고 이제 이렇게 어쨌든 그 부분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줄이 막 잘 빠지더라고요. 저희가 커피를 먹게 됐는데 사실은 저희도 그런 당황스러운 일을 굉장히 많이 겪거든요. 처음에 저도 국수를 먹으러 갔는데 생소한 기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눈을 부릅뜨고 저도 잘해보려고 실수하지 않도록. 그런데 자꾸 못하겠으니까 자꾸 뒤에 사람들이 신경이 쓰이니까 먼저 하세요. 본의 아니게 제가 양보하는 아주 젠틀한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먼저 하세요. 먼저 하세요. 하다 보니까 결국은 제가 천천히 제일 뒤에 하게 됐습니다. 당황스러워서 이렇게 매장을 이제 밥 먹을 때마다 항상 밖에서 보게 되는 거죠. 아, 여기도 기계네. 그러면 피하게 되는 적이 있었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는 그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갑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사람 딱 적당하게 있구나. 그러면 이제 들어가서 저도 자신 있게 이렇게 주문을 할 수 있게 됐는데 보여지는 저는 지금 되게 이렇게 잘하지만 그 전에 저는 굉장히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시니어분들 중에 나 안 그래도 나도 떨려서 못 가겠어요. 괜히 사람들한테 민폐 끼치면 어떡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들도 시행착오를 분명히 겪었습니다. 그런데 보여질 때는 굉장히 잘하는 모습만 보시게 되는 거죠. 뭐 어때요? 저희 모르면 모른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아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좀 도와달라고 해도 되세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편안하게 하셔도 되고요. 정 그러실 때는 뒤에 사람도 아무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는 그냥 대면으로 하셔서 그 직원한테 잘 못하겠다고 말씀하셔도 돼요. 그래서 가끔은 못해서 서로 제일 잘하는 친구 한 명만 항상 대표를 하신대요. 그래서 그 친구 안 오는 날은 못 가시는 거죠. 그 매장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설명을 드렸던 적도 있었습니다. 막 이렇게 햄버거 이제 찾아서 제가 막 이렇게 설명드렸던 적도 있는데 아니면 떨지 마시고 당당하게 못하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즐거운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리고 괜히 내가 못해서 실수해서 돈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막 2번 나갈까 봐 걱정하시고 이제 그래서 멈칫하시고 머리가 막 멈칫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당황함이 그대로 내 몸으로 다 전달돼서 불편해지신 적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머리랑 몸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이 뇌가 움직인다라는 말을 하는 순간 뇌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이 갑자기 저 앞에서 어떡하지? 당황 이러면 벌써 뇌는 움직이지 않는 거죠. 스탑. 그래서 어떤 걸 해도 못할 거라는 생각을 자꾸 하시게 되는데 우리가 못하는 거 있으면 좀 어떻습니까? 그쵸? 잘할 수 있다. 그리고 못해도 된다. 도와달라고 할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주변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해도 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있는 이 공간은 안전하게 느껴지시나요? 혹시? 네. 저도 안전하니까 지금 저희가 여기 있겠죠. 만약에 어디선가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다. 그러면 여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계속 불안할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이 공간을 벗어나고 싶으실 거예요. 우리가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그 공간이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때 그곳에 머무르게 되시는 거죠. 그리고 안전할 권리는 어떤 공간에 있든 누구에게나 그 권리는 당연히 있습니다. 오프라인 안에서만 또는 온라인 안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공간에서 우리는 안전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가끔은 제가 경계를 이야기할 때,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막 여기서 이동할 수 있는 바운더리가 조금 좁아서 제가 그냥 한번 해볼게요. 우리 선생님께서는 제가 만약에 옆으로 다가간다면 어디쯤에서 저를 멈춤하게 하셔서 그나마 그 거리가 조금 편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경계 거리가 어디쯤이실까요? 지금 저와 거리 중에서. 어디라고 한번 콕 집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는 와도 괜찮아요? 하는 데가 어디까지일까요? 탁자에서 50cm. 탁자에서 50cm. 자, 그러면 이렇게 또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선생님께서는 어떠실까요? 제가 어디까지는 다가가도 그래도 좀 안전하다?
우리 만난 적은 없지만 오늘 처음 만나 뵙지만 어디까지가 좀 그래도 안전하다라고 느껴지는 경계거리일까요? 지금 이 거리. 네, 사실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아마 우리 선생님도 제가 요청을 했으니까 탁자에서 50cm라고 하셨지만 사실은 더 안전하게 느껴지는 거리는 아마 더 여기가 아닐까? 더 편하시지 않을까요? 제가 여기 서서 이렇게 서로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잘 보이니까 편하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알아차리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인 사이가 서로를 알아보는 그 범위가 더 좁혀지는 것 같아요. 너무 가깝게 있다 보니까. 이렇게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으면 제가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잘 보이거든요, 진짜. 그런데 연인이나 특별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 사람의 눈, 코, 입도 잘 정확하게 그리기가 어려울 만큼 눈에 안 보인다는 거죠. 잘 안 보일 수밖에 없다. 지금 제가 이걸 왜 했었냐면요. 아마 편한 거리, 경계거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중에 혹시 경계거리가 제일 가까운 사람이 있으실까요? 제일 가깝게 있어도 난 정말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가족 중에 구성원이 있으실까요? 부부. 자, 그렇다면 그 부부도 오늘과 내일 언제나 그 경계거리가 똑같을까요? 그렇죠. 어제는 좋아서 이렇게 아주 가까웠는데 무슨 일이 좀 있었죠. 그 사람하고 나하고 마음이 뭔가 틀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 상황 속에서 경계거리가 똑같을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사람은 오늘도 경계거리가 똑같을 줄 알고 나와 그 경계거리를 똑같이 유지하려고 다가옵니다. 자, 그럴 때 내가 느끼는 불편함이 있고, 자, 그럴 때 상대방에게 잠깐만 멈춤 했을 때 상대방은 굉장히 의아하겠죠. 아니, 우리 늘 이 정도 사이인데 오늘따라 왜 이래? 라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가족 또는 친구 또는 뭐 데이트 관계 속에서도 경계거리가 분명히 있거든요. 또 저와 여러분도 경계거리가 있으시죠. 왜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 때는 우리가 그 경계거리를 감수할 수밖에 없죠. 아, 사람이 많으니까 내가 내 경계를 지키자고 사람들한테 다가오지 말라고 할 만한 거리가 없습니다. 공간이. 그래서 이해를 하지만 서로 조심하죠. 서로 상대방 몸에 부딪히지 않으려고 몸을 막 이렇게 긴장해서 굉장히 서로 조심해 주는 것이 바로 경계거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없는 버스 안에서 누군가가 내 옆에 다가와서 그 많은 자리 중에 내 옆에 앉아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느낌을 가질까요? 이 사람 뭐지? 이런 느낌을 가지고 경계심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관계 속에서도 오프라인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경계에 대한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게 되는데 농담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저 사람과 이런 언어로 성적 언어로 농담을 해도 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누군가가 있습니다. 뭐 배우자든 또는 데이트 상대든. 그런데 오늘은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저희가 몸은 이렇게 어느 정도 나이가 되니까 변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눈에 띄게 변함이 없는 거지 사실은 매일매일 다를 상태로 변하고 있거든요. 마음은 더 걷잡을 수 없이 변할 때가 있죠. 뭐 5분 전에 기분이 좋았는데 어떤 상황이 딱 생기면 갑자기 기분이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상대방은 이 사람의 마음 변한 그 5분을 몰랐다면 아까 그 5분 전의 감정대로 이 사람을 대하기도 하겠죠. 이미 이 사람은 그 5분 전에 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경계, 마음의 경계라든지 언어의 경계가 늘 안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언어로 서로 이야기해야 되느냐. 성적 언어가 또는 이런 농담처럼 하는 언어가 늘 통할 때는 늘 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이 또는 내가 마음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언어가 언제나 나한테 경계거리를 잘 지키는 멋진 언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보편적인, 어떻게 보면 가장 서로를 존중해주는 언어를 쓰자. 그리고 어떻게 서로 전달을 하고 소통을 해야 너도 안전하고 나도 안전한지를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적인 언어가 어떨 때는 통하지만 통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오프라인도 마찬가지였던 것처럼 온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프라인 안에서 경계거리를 지키는 것처럼 온라인 안에도 경계거리를 지켜야 되는데 사실은 이걸 잘 못 지키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제가 이것이 만약에 스마트폰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 스마트폰 안에 사람이 있다 없다.
어떠실까요? 저 같은 이런 큰 사람이 이 안에 들어간다라고 물리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 안에도 사람이라는 어떤 존재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네. 제가 이 질문을 우리 고등학생 친구들한테 했더니 반반으로 나누더라고요. 있다 없다. 그럼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스마트폰을 대해야 될까요? 라고 했더니 좀 다르게 대하게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하고 없다고 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냥 얘는 스마트폰이잖아요. 이 안에 있는 건 내가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성폭력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저도 같이 참여를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직접적으로 만지지 않았잖아요. 내가 직접적으로 그 사람의 신체를 건드리지 않았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어린 친구도 그렇고 또 이렇게 성인인 경우도 그렇습니다. 몸을 이렇게 만진 것만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만지지 않은 것들, 이렇게 디지털 세상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시지 않으시는 거죠.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디지털 세상 속에서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게 사진. 그래서 사진을 가지고 그걸 불법 촬영하는 경우도 많고요. 왜 몇 년 전에 요즘은 좀 그래도 불법 촬영 기사가 좀 덜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창 그 기사 엄청 많이 났던 때가 있었거든요. 뭐 앵커가 또 그런 경우도 있었고 직업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몸을 허락 없이 찍어도 된다는 생각, 그리고 그것이 크게 문제가 안 된다는 생각, 또는 그것이 드러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 왜냐하면 내 손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걸 보지 않으면 불법 촬영을 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지나가는 누군가를 클릭 툭툭툭 찍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저희 이렇게 뭐 대학가라든지 또는 직장 안에서도 여전히 그런 불편함은 여전히 저희가 뉴스에만 안 나온다 뿐이지 여전히 그런 사건들은 발생을 하거든요. 제가 대중교통 이용해서 이렇게 다닐 때마다 가끔 어떤 경우에는 제가 스마트폰을 본다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좌석에 앉아있는 어떤 여성분이 저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위치가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분의 허벅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앉아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분도 계속 경계 속에 있는 거죠. 저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을까? 혹시 사진을 찍고 있나? 뭐 이런 느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편에 앉아있는 사람이 저를 이렇게 위치상으로 딱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저도 경계하게 되는 거죠. 불법 촬영하는 거 아니죠? 라고 제가 눈빛으로 막 발사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는 세상 속에 있는 거죠. 저희가 화장실 같은데 제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뭐 어딜 가든 화장실에 딱 붙어 있죠. 불법 촬영은 범죄입니다. 라고 적혀 있고 저희 화장실은 안심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뭐 신고해 주세요. 이런 멘트를 보게 되는데 왜 이것이 문제가 되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디어 세상 속에 저희가 음란물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요즘은 그 음란물도 사실은 불법 촬영된 영상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간, 뭐 모텔이라든지 또는 숙박업소 또는 화장실이라든지 또는 그냥 일반적인 뭐 강의실이라든지 이런 데서 누군가를 허락 없이 찍은 영상물들이 마치 음란물처럼 둔갑돼서 사람들에게 공유되고 있다는 거죠. 누군가는 그걸 업로드 시켜서 돈을 벌고 누군가는 그걸 돈을 주고 사진을 보고 있다. 자, 그렇다면 나의 일상이 다른 사람에게 음란물처럼 보여진다는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자, 실제로 이런 일들이 청원들이 있었고요. 저 액자는 뭐냐면 어떤 곳에 숙박업소에 저런 액자가 있으면 되게 사람들이 우리가 여기도 지금 액자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불안함을 느끼지 않는데 숙박업소에 들어갔을 때 저 액자가 있으면 뭐 어떻게 하세요라는 한창 그동안의 어떤 이런 소문?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자, 저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불편해했을까요? 카메라. 그래서 굉장히 지극히 사적인 공간이죠. 숙박업소라는 곳은. 제가 거기서 샤워도 하고 그리고 잠도 자는 공간입니다. 자, 잠잘 때 제가 혼자 자는데 예를 들어 뭐 혼자 자든 둘이 자든 굉장히 편안하게 잘 텐데 거기서 제가 지금과 같은 옷차림으로 잠을 자지는 않죠.
일상적이고 사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공간인데 저기에 뭔가 숨겨져 있는 카메라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저를 바라보는 카메라는 굉장히 다 정확한 카메라들인데 저기 숨겨져 있는 카메라는 드러나면 안 되는 숨겨놓은 카메라. 결국 뭘 찍고 있을까? 그렇죠? 누군가의 일상과 누군가의 신체를 찍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찍어서 그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할까요? 어떤 다른 방법에 돈벌이의 수단으로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디지털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렇다고 숙박업소 가서 일일이 막 찾아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예 그런 걸 사서 그 카메라를 찾아내는 게 또 있거든요. 그럼 그걸 들고 다니면서 숙박업소 가서 막 이렇게 확인한다든지 또는 화장실 들어갈 때마다 잠깐만. 그리고 이제 아무리 급해도 그것부터 꺼내서 확인하는 이런 불편함을 왜 감수해야 될까요? 그렇죠? 너무 불편한 거죠. 사적인 공간 안에서는 정말 사적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늘 저런 시선 때문에 불안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기도 해요. 왜 우리 코로나 올 때 제일 같이 왔던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엠번방 같은 사건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사건들이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드러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기까지는 누군가의 노력이 분명히 필요했겠죠. 나의 일이 아니니까, 내가 그 피해자가 아니니까 뭐 누군가는 해결해 주겠지라고 다 넘겼던 이 상황 속에서 실제로 피해자들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분노했던 사람들, 아, 이거 진짜 심각한 범죄구나 라는 걸 느꼈던 사람들이 거기에 같이 힘을 합쳐서 결국은 그 엠번방 사건이라는 큰 사건을 또 해결하기도 했고, 여전히 물론 그것이 없어지지는 않았으나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인식들을 함께 하시게 된 거죠. 우리나라에 성폭력 가해자가 특히 청소년이나 이런 젊은 사람인 경우에 얼굴이 드러나는 경우도 잘 없고요. 인권 차원에서. 그리고 형량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런데 엠번방은 이제 그런 것들 안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이끌어냈죠. 국민청원에 굉장히 많은 숫자가 얼굴을 공개해달라고도 했었고, 그리고 형량도 물론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낮은 형량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성폭력 상황 안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형량이 나오는 그런 쾌거들을 이루기도 했었습니다. 저희가 누구나가 저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또 나도 모르게 가해 행동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아까 제가 누군가를 허락 없이 이렇게 찍은 것, 저랑 찍겠다고 했지 뒤에 분들을 찍겠다고 했던 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도 다시 찍자고 하면 너무 귀찮은데?가 아니라 저 뒤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구나. 저 사람들한테는 허락 안 받았으니까 이 사진은 삭제, 다시 찍는 그 과정도 필요하고요. 실제로 저도 제 카톡 프사에 저희 가족들을 올리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올리고 싶은 마음도 있을 때도 있습니다. 정말 사진 잘 나왔을 때 올리고 싶은데 허락을 이렇게 제가 물어보잖아요. 올려도 될까요? 물어보면 아무도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올리지 못하는 거죠. 근데 가끔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제분들의 동의 없이. 아니면은 자, 그럴 때 자제분들 중에 혹시 왜 이거 올렸어요? 나한테 허락받지 않고 하시면 사진이 너무 잘 나왔잖아. 나 그냥 우리 아이가 너가 너무 잘 나와서 나 자랑하고 싶었어. 그거는 이제 우리의 의도고 자제분께서 불편하시다고 하면 안 쓰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끔은 이제 이렇게 또 친구들하고 찍은 사진 여행 가시면 저도 처음에 이걸 몰랐을 때는 친구들하고 여행 갔는데 저희 5명이 다 잘 나온 사진은 그 사진이 유일했습니다. 5명 중에 1명은 좀 갑자기 눈을 감는다거나 1명은 또 딴 데 보고 있다거나 그래서 우리 단체 사진에 좀 이렇게 기억될 만한 사진이 너무 없어. 근데 딱 하나가 있었어요. 너무 기쁜 마음으로 그 사진을 저희가 다 합의를 한 거죠. 동의를 받아서 우리 이거 전부 다 같이 자기 개인 SNS에 올려도 된다라고 동의를 받아서 올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 잘 나왔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누군가는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거는 SNS에 올리는 거 싫어. 자, 그러면 올리면 안 되시는 거죠. 나 혼자 찍은 사진이면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 다른 사람과 함께 찍은 사진은 물어보셔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그 사람이
여태까지 찍은 사진 중에 제일 잘 나온 사진이라 하더라도 물어보셔야 되고 허락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하철, 공중 화장실, 심지어는 그 숙박업소나 이런 곳에서 사랑을 나누는 가장 사적인 공간에서조차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지 않나? 누군가가 나를 찍고 있지 않나? 이런 불안감 때문에 찍고 보내고 저장하고 시청하는 것. 그러면 이런 질문이 가능할 것 같아요. 아까 저희 엄마처럼 누가 보내주셨어요. 어떤 영상물을. 근데 이거 좀 이상하죠? 저희가 사진을 찍을 때 어떻게 보통 찍으세요? 가장 내가 멋지게 나오는 모습으로 찍으시겠죠? 막 제가 하품하는 모습을 일부러 찍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이거 누가 봐도 예를 들어 찍겠다는 허락이 없이 찍힌 사진 같다. 이 사람 사진 찍히는 거 알고 찍힌 거야? 모르고 찍힌 거야? 애매한 사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왜 연예인 그 파파라치 컷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나를 누군가가 찍었다고 느끼는 것. 근데 이제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그걸 연출할 수도 있지만 일반인인 경우에 연출할 수도 물론 있겠죠. 근데 이거 누가 봐도 이상한데 이 사람이 이렇게 사진을 찍히는 걸 알고 있었을까? 라는 느낌이 드는 사진을 만약에 받으셨다. 그러시면 나는 그냥 친구가 보내준 거 보기만 했어요. 시청만 한 거죠. 그럼 나는 문제가 없다. 사실 저는 문제가 없기는 해요. 뭐 보기만 했으니까. 근데 그 다음 액션이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이 본인이 찍힌지를 모르고 찍힌 영상물 또는 사진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친한 친구가 줬으니까 그냥 보기만 하고 나는 그냥 보기만 하고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되니까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을까요?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죠. 이거 지금 알고 이 사람이 찍힌 건지 아니면 이 영상을 어디서 받은 건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나도 모르겠는데 친한 친구가 보내줬어. 야, 그럼 그 사람 이거 허락받고 누군가를 찍은 거 아닌 것 같아. 너도 이거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거나 유포하면 안 될 것 같아. 나중에 혹시 이 사람이 알게 된다면 문제가 분명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왜 안 되는 게 이렇게 많아가 아니라 되는 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는 건 뭘까요? 사진을 찍고 싶다. 그러시면 허락, 동의 받으면 되세요. 사진 같이 찍으실래요? 저랑? 물어보시면 되죠. 근데 만약에 우리 선생님처럼 계속 웃고만 계신다? 그러면 그것은 동의가 아니다. 그런데 막 제가 계속 강요하는 거죠. 아이, 저희 오늘 기념인데 같이 찍어요. 계속 강요하면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강요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다? 뭔가 하고 싶으실 때는 행동하기 전에 물어보세요. 그리고 상대방의 의견이 애매하다. 이거 찍어도 된다는 건가? 아니면은 찍지 말라는 건가? 애매하시면 안 하시면 돼요. 그리고 강요하지 않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분이 그래요. 기념인데 한번 찍죠. 이렇게 해주시면 그때 저도 아까 저도 이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그래요. 그러면 우리 같이 찍으시죠? 하고 찍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찍자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번에 선생님이 저한테 찍자고 했을 때는 제가 급해서 바빠서 찍을 시간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럴 때는 죄송해요. 제가 다음에 와서 같이 또 한번 제가 그때 시간 되면 한번 해보죠. 오늘은 제가 급하게 가야 돼서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거절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찍고 보내고 저장 시청하는 과정 안에서 다른 사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 디지털 세상 속에서 이걸 경험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음란한 영상물, 사진을 받는다거나 또는 어떤 500만 원 줄게. 500만 원 벌 수 있는 일을 너한테 소개해 줄게. 그런 일이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어떤 일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냥 5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봐야 됩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질문을 드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은 제 질문에 의심 없이 답을 잘해 주시는데 제가 어떤 공간에 갔더니 제가 질문 드려도 될까요? 그랬더니 무슨 질문 하실 건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좋은 질문이라고 다시 칭찬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하기 불편한 질문을 강사가 했을 때 그때 내가 당황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질문인지 미리 들어보고 내가 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시죠. 이렇게 생각마다 사람이 다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예전처럼 그냥 물어보면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는 요즘 이렇게 어떠세요, 선생님? 이렇게 제가 기회를 드리고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이유가 다 그런 이유도 있다는 것이죠. 디지털 세상 속에서 사람의 몸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그것이 마치 나는 이런 걸 좋아해. 우리가 왜 여름 풍경을 바다를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 취향들이 있는 거죠. 근데 누군가의 영상물, 허락 없이 찍힌 영상물을 보면서 나는 이런 영상물 좋아해. 나는 이런 불법 촬영된 영상물을 좋아해.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불법 촬영된 것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마치 내가 골라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소비하고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합성의 문제도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연예인, 특히 여자 연예인이 이 피해자의 대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가 만나시는 분 중에도 저희 상담 오시는 분 중에도 그런 분 계시거든요. 알고 있는 지인 어떤 분이 내 얼굴에다가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사람의 사진을 이렇게 붙이셨대요. 근데 본인은 모르셨던 거죠. 나랑 굉장히 친한 분인데, 오래된 분인데 이분이 나의 얼굴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을 거라는 건 몰랐다. 근데 그 몸이 또 벗은 몸이었던 거죠.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자, 그렇다면 내 얼굴에 그 몸이 붙어 있다면 나인가요? 이 사람인가요? 그렇죠.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볼 수 없는. 우리가 연예인은 되게 멀리 느껴지지만 내 지인의 얼굴 또는 나의 얼굴이라면 나는 어떤 느낌이 들 것인가 생각하신다면 더 이해가 더 쉬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디지털 세상 안에서도 내가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 아까 제가 계속 경계하면서도 어떠실까요? 라고 여쭤보는 것도 결정권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죠. 물어보지 않으면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물어보지 않고 선생님 옆으로 쓱 다가가면 이미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지신 거죠. 그때는 방어밖에 못 하시는 거고 제가 여쭤본다면 제가 옆으로 가도 될까요? 여쭤보면 선생님이 이제 결정하시겠죠. 네 또는 아니요 라고 결정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지금처럼 온화한 미소로 보여주시면 동의하시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 저는 안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계 속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쉬워요. 그런데도 여전히 물어보지 않고 그냥 지나가다가 너무 예뻐서 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또는 내가 친해서 그냥 물어보지 않고 다가간다든지 물어보지 않고 뭔가를 보내준다든지 또는 물어보지 않고 그 사람을 찍는다든지 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공간에 있든 또는 어떤 관계 속에 있든 그 성적 중심, 성적 주체는 나이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시니어 분들은 서로 성숙한 어른들이니까 서로 물어보고 답을 하고 이것을 잘할 것 같으신데 가끔은 어린 우리 손자들에게도 그러신 것 같아요. 손녀들에게도. 제가 어떤 학교에 갔더니 그 아이가 어떤 시를 저한테 하나 보여줬어요. 근데 그 시 제목이 나한테 물어보란 말이야. 이 시 제목이에요. 내용이 뭐였냐면 밥을 국에다 말아도 될지 안 될지를 나한테 물어봐주고 자기한테 하라는 거죠. 그냥 보통 우리 어른들은 아이 밥 한 숟갈이라도 더 먹이고 싶으셔서 아침에 뭐 어떤 국이든 하다못해 국이 없으면 물에라도 말아서 한 숟갈만 먹어 이렇게 하시는데 아이가 시 안에 그걸 적었더라고요. 물어보란 말이야. 내가 밥을 국에다 말지 그냥 먹을지 물어보고 해달라는 그 시 내용이 있어서 제가 충분히 공감이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이런 시를 적는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 뜻대로 아이에게 또는 관계 속에서 나보다 어린 자녀들이나 또는 사람들에게 나의 좋은 의도로 하고 싶은 행동 중에는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했을 때 상대방이 내 의도와 상관없이 불편함을 느낄 때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저희가 디지털 세상 안에서 결정권을 서로 지켜주지 않고 그 경계를 침해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보통 디지털 성폭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뭐 딱딱한 성폭력이라는 단어를 쓰기보다는 이제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저희가 부정적인 언어보다는 긍정적인 언어가 더 좋으시겠죠. 기억나기도 좋으시고,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물어보시는 것, 그리고 그 상대방의 대답을 들어보시는 것, 그 대답이 애매하시면 멈추시는 것 필요하실 것 같고요. 디지털 세상 안에서도 우리가 영상물을, 불법 촬영물을 마치 취향처럼, 나는 이런 사진이 좋아, 나 이런 영상물이 좋아, 이렇게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바라보는 그 문화, 우리가 한 명 한 명 우리가 다 생각한다면 그걸 없앨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야, 이건 불법 촬영물이야, 이건 우리가 흔히 보는 좋은 영상물이 아니야 라고 인식하시는 것, 그런 문화를 우리 한 분 한 분이 다 만들어 가시면 좋겠고요. 사람의 신체가 돈으로 거래되는, 자, 이 사진 올리면 돈을 받고 내가 그 사진을 돈을 주고 다시 다운받는 이런 세상 속에서는 계속 끊임없이 누가 나올 수밖에 없냐면 불법 촬영의 피해자가 되는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런 구조를 우리가 어마무시한 정책을 쓸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한 명 한 명, 한 분 한 분이,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시니어분들도 그렇고,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들, 어떻게 보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들, 찍는 것, 보내는 것, 보는 것, 이런 것들로부터 사람의 몸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이 동그라미, 이 순환을 저희가 끊어내는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분들께서 더 하실 수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이들은 너무 스마트폰과 친하고, 이것이 정말 생각하지 않으면 좋은 건지 또는 덜 좋은 건지 아니면 아예 나쁜 건지를 구별할 만한 힘이 우리보다는 훨씬 적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 힘을 더 쓰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모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디지털 세상 안에서는 우리 몸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역시 존중하고 또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 이 오프라인 세상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디지털 세상도 마찬가지다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찍고 무엇을 같이 공유하고 무엇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야 될지를 조금 더 생각하시는 우리 멋진 시니어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